2025년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하는 국내 증시.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겉으로 보면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내리고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속을 보니까 또 재미있는 테마들이 움직였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 항공기 부품 이는 쪽이요. 물론 그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계속됐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시장 핵심 동인이 뭐였는지 그 의미는 뭔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전체 그림부터 좀 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5.60포인트, 그러니까 0.18% 올랐네요. 3,196.05포인트로 마감했어요. 네, 이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사준 덕분이죠. 외국인이 한 2,781억 원, 기관이 910억 원 정도 순매수했더라고요. 동반 순매수, 이게 벌써 4월 연속인가요? 맞습니다. 3거래일 연속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근데 코스닥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네, 코스닥은 내렸죠. 네, 2.94포인트, 퍼센트로는 0.36% 내린 806.95로 마감했는데요. 아무래도 기관이 좀 많이 팔았어요. 한 1,467억 원 정도 순매도했는데 이게 벌써 나흘째예요. 4거래일 연속 기관 매도군요. 그게 좀 부담이 됐겠네요. 그렇죠. 개인하고 외국인이 각각 842억, 947억 사긴 했는데 지수 하락까지 막지는 못했어요. 역시 시장은 다음 주 그 8월 1일 한미 관세 협상 마감 시한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원래 그 재무통상 장관들 만나는 회의 2+2 회의라고 하죠. 그게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됐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뒤로 아직 새로운 일정이 안 잡히니까 그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좀 시장 발목을 잡는 느낌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원달러 환율도 어제보다 좀 올랐어요. 6.6원 오른 1,377.9원에 마감했고요. 환율도 오르고. 네, 그리고 국고채 3년무르 금리도 약간 올랐습니다. 1.8bp 상승해서 2.485%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뜨거웠던 테마들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역시 스테이블 코인 같아요. 네, 오늘 강했죠. 미투오는 상한가 가고 더즌도 12% 넘게, 카카오페이도 10% 넘게 막 급등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 이게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주목받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딱 고정시킨 가상자산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발행하고 유통할 건지 여기에 대한 법안 논의가 이제 시작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법안 발의 기대감? 네, 이게 그냥 단기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좀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신호다. 이렇게 시장에 해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제도권 편입 가능성. 네, 특히 규제가 좀 명확해지면 기관 투자자들 자금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관련 자산이 있다면 이 법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또 항공기 부품 테마도 오늘 아주 강했죠. 하이즈 항공 상한가에 아스트도 12% 넘게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 미국하고 무역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잉 항공기 구매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관련 부품주들이 이거 수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에 좀 들썩인 겁니다. 무역 협상 관련해서? 네, 그리고 은행주들도 2분기 실적이 다들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신한지주나 KB금융 같은 종목들 올랐고요. 조선기자재 쪽도 한미협력 기대감 이런 얘기 나오면서 HD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엔진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좀 힘이 없었던 쪽도 있었잖아요. 간밤에 테슬라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죠. 네, 그래서 에이지에너지솔루션이나 LNF 같은 2차전지 주들이 좀 하락했고요. 인텔 실적 쇼크도 있었고. 맞아요. 인텔 여파로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들도 좀 부담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엔터 쪽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엔터주의 경우는 하이브가 그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자, 이제 개별 종목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꼭 안내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리는 내용은 2025년 7월 25일 마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은 절대 어떤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모든 투자 결정과 그 책임은 여러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개별 종목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오늘 코스닥에 새로 상장한 종목이 있었죠? 뉴로피. 아, 네. 내지로한 AI 솔루션 기업? 네, 근데 공모가보다 무려 45%나 급등하면서 마감했어요. 대비가 아주 화려했네요. 네, 정말 대단했죠. 그리고 한화엔진은 2분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와서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11.93%또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실적 발표 효과가 계속되네요. 그렇죠. 카카오페이는 골드만삭스가 지분을 확보했다.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10.71% 상승했고요. 아, 골드만삭스 지분 확보 소식. 네, LG 디스플레이는 3분기에 흑자 전환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9% 올랐습니다. 아모센스도 많이 올랐던데요? 네, 아모센스는 150억 원 규모 전환사채 12라고 하죠. 그걸 사들여서 소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15.21% 급등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좀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은 주가가 내렸죠. 두산밥켓이랑 송원산업이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두산밥켓이 마이너스 2.46%, 송원산업은 좀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7.06% 하락했고요. 세경하이테크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런 예고 소식이 나오면서 4.70%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좀 봐야 할 텐데요.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아요. 네, 정말 굵직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한미관세 협상 결과 이게 8월 1일이 데드라인이니까 가장 중요하고요. 또 미국 FOMC 회의 결과도 발표되고요. 네, FOMC. 그리고 아마존, 애플,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고용 지표도 나오고요. 정말 숨가쁘겠네요. 특히 그 관세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변동성이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현재로서는 협상이 그래도 잘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또 트럼프 행정부 스타일이 막판에 막 앞바타고 그러잖아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올 수도 있어서 끝까지 좀 긴장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막판 변수를 좀 경계해야겠군요. 그래서 매매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중요 일정을 앞두고는 당분간은 좀 지켜보는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좀 신중해야겠네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굳이 본다면 실적 개선이 좀 확인되거나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보시는 전략, 혹은 코스닥 시장처럼 최근에 좀 하락폭이 컸던 쪽에서 가격 매력이 생긴 종목들이 있나 이런 관심을 가져보는 정도가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투자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변수들이 많을 때는 결국 믿을 건 기업의 실적, 펀더멘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 이런 변수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또 시장은 어떤 길을 찾아갈지 저희와 함께 차분히 지켜보시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